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시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관련 이야기도 조금 보태보죠. 시간차란 게 뭐냐 하면 주식이란 게 항상 보면 좀 선행을 하죠. 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어제 어떤 장 막판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을 방문한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어제 막판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때 꼬리에 대해서 의미를 좀 줬는데 꼬리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도 마침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 5일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선반이란 게 뭐냐 하면 약간 이런 게 있죠. 주식이 원래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그래서 우리는 P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이제 그에 대해서 되게 자기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가도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쵸? 배럴당 다시 90달러 넘을 수도 있고 85달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투기적 수요들이 있겠죠. 사하라 한쪽에서는 전쟁이 확산된다면 100달러 이상도 넘을 거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을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산이 쓰겠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울 때는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유가의 월봉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차트는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가분들은 야 너무 차트에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측과 대응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월봉의 원봉이라는 것은 이 월봉의 출발점 뭐 90달러 정도가 되는데 90달러 오기 전까지는 최근 4개월 약세에서 멈칫이라는 거고 다만 주봉 관점에서는 다시 만약에 80달러, 3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를 이어간다는 거고 그걸 일본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급락 이후의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약간 크게 한번 보고 큰 흐름을 잡고 그래서 유가는 최근 가파른 65달러에서의 반등 이후에 조금 주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주 단기적 시각으로 급락했던 어떤 유가가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결국 시간차 공격인데, 그쵸? 배후에서 가운데 있는 게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짧게 올려서 속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백 스파이크라고 이야기합니까? 덩머리 뒤쪽으로 토스를 해서 후위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하면서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리튬 이야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많은 투자분들은 올라도 불안한 거죠. 왜? 하이닉스랑 유가랑 또 이스라엘이랑 또 결부를 시켜요. 물론 이제 주식이란 게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데 제약이 걸릴 수도 있고, 약세가 또 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관점에서 전쟁이란 게 발생할 때, 세상이 복잡할 때는 가장 예전에 그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심플하게 돌아가라고. 그럼 하이닉스를 똑같은 관점에서 월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하이닉스의 파워는 월량 5주니까 월봉의 힘 자체는 상당히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하이닉스에 들어와 있는 힘 자체는 강하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근데 거래량이 좀 감소한 흐름이 있다. 아직 월 초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주가가 올랐을 때 계속적으로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말까지도 이건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10월 말에 주가가 뭐 13만 원에 있을지 12만 원에 있을지 14만 원에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10월에 주가가 13만 원 훨씬 넘은 가격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힘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의 시간차 공격 승반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터리냐 반도체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어떤 섹터들은 아주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HMM이나 시대 자체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배터리 쪽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051910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LG화학이라는 기업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기업에서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양극재 쪽으로 완전 체질 전환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전기차 양극재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경기가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죠. 또 시장이 갑자기 새로운 신물질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자원 강물의 어떤 자원 국유화도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애매할 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도요타 쪽으로 양극재를 납품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50만 원에서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치고가지 못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업황이 안 좋고 외국인 공매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월봉으로 한번 보면 역시나 지금 LG화학은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약세였던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는 주가 투자 관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도 상관이 없어요. 그 관점에서는 지난 6개월의 하락세를 멈춘 겁니다. 이거는 반등한다 말하기는 좀 뭐하고 멈춘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재료에 있어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 그래도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에 뭐 부차적인 기술적 분석을 넣지 않는다고 되는 거거든요. 그 관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리튬 가격 반등.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좀 권하고 싶어요. 뭐 저도 모든 섹터를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뉴스 기사에 보면 뭐 리튬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투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오늘 이제 마침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는 사이트를 스크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들어가서 중국 리튬 가격 선물을 알 수는 없잖아요. 중국 말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겠는데 마침 국내는 5월이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겠죠. 도메인에 코미스 5월이니까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물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URL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돼요.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또는 코알 www.comis.or.kr인데 정말 보니까 4차 산업 핵심 광물이라고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망간도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리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리튬이 제가 이거 국어를 다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1개월 해서 홈페이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한번 같이 아까 월봉으로 관점 한번 볼게요. 그럼 1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정말 톤당 153위안에서 지금 대략 162위안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상승률도 놓고 보면 일주일 단위니까 거의 지금 주간 기준으로 대략 162위안이니까 주간 기준으로는 4.9위안이 올라왔고 7.6%가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정말 리튬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강원 에너지를 사야 되나 미래나한테를 사야 되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뭐 하이드로 리튬을 단타를 쳐야 되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이제 언론 보도에 하기 위해서 자기의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단기적으로 한번 보고 그러고 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를 한번 이렇게 봐봐요. 같이 선택을 하고 이제 검색을 누르면 6개월치 데이터가 보이겠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7월 달부터 많이 빠졌구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결과적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7월 말에 엄청난 이제 해프닝 아닌 해프닝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홀딩스, 메코프로.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약간 현재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이 실시간 리튬 선물 가격의 움직임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리 놓고 보면 또 이걸 만약에 리튬 관련주의 주가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하락을 하고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봐봐야겠죠. 물론 리튬 가격과 양극재 가격, 리튬 관련주 주가가 어느 정도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3년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트렌드. 우리가 뭐 약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3년 정도를 근력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추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저는 비관적인 표현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 2020년도에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35위안이었고요. 35. 지금은 162위안. 그럼 여전히 5배나 높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작년도 피크를 쳤을 때는 무려 576위안. 그러니까 32위안에 거의 100배가 올랐었다가 거기서 이제 거의 한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반전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3년 기준으로 쌍바닥을 그린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트렌드를 보는 관점에서 물론 이 그래프가 앞으로 다시 올라갈지 다시 행보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가는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6개월 정도를 투자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4월 달부터 잠깐 반 정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다가 멈춘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야, 시장에서 움직이는 리튬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 같은 아주 개별주 말고요. 이런 건 너무 투기적 종목이고 만약에 뭐 리튬과 니켈 같이 되니까 양극재 기업 이게 그렇게 그대로 에코프로 쪽으로 직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결정적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도 조금 전에 봤던 리튬 가격의 추이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는 어차피 22년도 아까 6월 달에 고점을 받았습니다. 탄력성은 사실 약간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받은 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가면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올해 상반기 정시는 실제적으로 고성장주의 오버슈팅이 아니라 상당히 집중력 쏠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쏠림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가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공격적인 우리나라의 정설 이슈와 IRA라는 큰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코프로든 리튬 관련주의 주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참조차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탄산 가격, 리튬 가격 추이와도 지금 많이 연동을 합니다만은 아주 장기적 관점으로 두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냥 탄산 리튬의 가격의 추이로만. 근데 탄산 리튬의 가격은 정확하게 22년도 8월 달에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21년도 말부터 올랐는데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주가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주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23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에 대한 엄청난 쏠림 자체는 한편으로는 IRA 법안이라는 것과 LG엔솔 또는 SK, 삼성, SDS, SDI죠. 이런 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같은 흐름에서 지나치게 리튬 가격의 변동성에 이 기업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당장의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 기업이 만들어낸 주가의 상승 원인 자체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CAGR, 전기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CAGR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면 저는 이중 잣대를 같이 봐야 될 생각을 합니다. 뭐냐? 결과적으로 이 단기적 수급에 투자 있는 시자 심리는 아마 여기에 반영될 겁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아까 봤던 대로 이거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정말 니켈 리튬 가격이 다시 뭐 톤당 뭐 300 위안을 갖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투자가 마인드에서 내 흐름 자체를 아주 뭐 CAGR이든 뭐 우리나라 배터리 캐파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신다면 거기에 기준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너무 좀 잘 날 것 같은데 애매하게 났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시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변수와 상수를 같이 던져보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리튬 가격 추이에는 센티멘탈이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과연 센티멘탈의 우위가 될지 펀더멘탈의 우위가 될지는 결국에는 시간차가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